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늦 더위에 늦 단풍까지 가을이 이제 오나 싶었는데요.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내린 비가 내일은 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순천과 구례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일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전남도가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1,3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했고요. 보일러 교체, 난방시설 수리, 화재 예방 점검에 생활안정금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파 등으로 질병 부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 자격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도 재가 돌봄이나 이동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하니까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지원들 다 좋지만요. 따뜻한 관심보다 더 촘촘한 대책은 없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 잘 살펴보셔서 외롭고 춥게 겨울을 나는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6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관련 산업 중심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내용들 저희도 몇 번 다뤘었는데 관련 내용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매출 감소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1조 4,5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2년 29.35%였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26.87%, 올해는 25.87%, 내년에는 23.78%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재정 자주도도 올해는 57.67%에서 내년에는 55.25%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교부세 감소와 세수 결손 영향이 크지만 여수시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거고요. 네. 올해 9월까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5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수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수 산단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방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석유화학 업계 침체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거든요. 네.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계 올 3분기 실적은 금호석유화학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을 갖춘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LG화학은 지난해 석유화학 원료인 스티렌 모노버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수 NCC 2공장 매각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중국 내 범용 제품 사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임직원 임금까지 반납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애쓰고 있고요. 기업들은 중국 등과 기술력 차이가 적은 에틸렌 사업 비중을 줄이고 화이트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들 간의 빅딜 지원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 산업 재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지역 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여수시는 지방 세수 감소 예측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시의회 지적들도 좀 나왔거든요. 네. 더욱이 중국의 공급 과잉과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려면 박람회장 조성하고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여수시가 지방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비로 과연 이걸 채울 수 있을지 계속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 매출액 감소 이야기 저희도 다른 코너에서 몇 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총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2023년 산업동향 및 각종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92조 1,03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9조 4,060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때 여수산단이 잘 나갈 때 100조 매출을 올리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수산단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양은 국내 총 생산량 1,270만 톤 에틸렌 기준입니다. 네. 1,270만 톤의 49.3%인 626만 톤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여수산단 지방세 납부액은 2,05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억 원이 증가했고 국세 납부액은 3조 3,69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업황 불황 여파가 심해진 올해는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앞서 여수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내년 예산 편성 시즌입니다. 네. 다른 지역 소식은 좀 어떤가요? 네, 순천시는 내년 예산 1조 4,88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예산은 올해 1조 4,237억 원보다 651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더라고요. 순천이요? 네, 예. 그리고 인구도 순천이 전남 제1회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근데 제1회 도시가 된 거죠. 예.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일반 회계가 1조 2,896억 원, 특별 회계가 1,992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5%, 11.8%가 증가했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네, 광양시와 고흥군은 어떤가요? 네, 광양시는 내년도 본 예산을 1조 1,455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안은 올해 대비 47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부의 긴축 예산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 지역 마무리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흥군의 내년도 살림 규모를 보니까 올해보다 882억 원이 증가한 8,994억 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네. 일반 회계는 8,846억 원, 특별 회계는 147억 원입니다. 고흥군은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 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본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효불급한 사업은 배제됐고 지방 보조금은 성과 평가를 거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 또는 감액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내년 예산 편성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의 생태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은 396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로 인한 수입금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지난달부터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겨울철새 흑두루미 먹이 활동을 관찰하고 갯벌 습지에 자연과 공감하면서 그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네. 어제 기준 관찰된 흑두루미는 역대 가장 많은 7,600여 마리입니다.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밖에도 제두루미, 검은두루미, 캐나다 두루미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현 노광규 시장이 첫 시장을 할 당시인 2006년부터 생태관광지 조성에 착수해서 순천만 인근 식당이나 오리농장, 주택 등을 철거해서 자연성 회복에 힘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철새가 늘어나고 순천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등 국내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부상을 한 겁니다. 네, 순천이 이런 거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 또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서 지난해 열린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성공 개최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런 뭐 평가인데요. 거의 1,000만 명이 왔으니까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네. 상당히 반대를 하고 기사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지금 상황이 되니까 참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거든요. 예. 아무튼 지난 4월 정원 재개장 후에 그 7개월간에 370만 명의 관람 계획을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 힘입어서 순천시는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실시한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4위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예. 아무튼 순천시는 이 그 정원에서 발생한 수익 100억 원, 이 가든머니를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골고루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두 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 의원님?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제가 지금 전남 여성 인권 지원센터 이사장을 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곳은 기능 보강 사업, 한 곳은 좀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같은 시설장 세 분이 계시는데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이런 다짐을 한 주였습니다. 예, 좋은 다짐을 하신 한 주였네요. 네,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광양의 전남 제 57호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진을 전어잡이 소리 공개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좀 방문을 해서 공개 행사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근황 토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우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새로운 인력들이 자꾸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되지 않아서 과연 이 진월 전어잡이 소리 무형문화재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행사하는 분들 외에 지금 오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말은 무형문화재인데 계속 보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겠냐. 그래서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네. 또 지역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어잡이 소리. 예, 예전에 이제 전어를 잡을 때 네. 이 노동과요죠. 쉽게 말하면 힘든 노동을 이기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을 이제 내려와서 진을 전어잡이 소리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 이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행사장 같은데 유명 가수들, 연예인들 부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리의 것은 소중하다고 하면서 실제 이런 걸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함도 안타깝다. 서운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은 관심 또 지역민들께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 지방의회마다 행정사무감사로 분주합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정부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지방정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인데요. 여수시민협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수시 의회가 이틀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했는데 올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예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년에 한 차례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다 공개가 원칙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개도 당연히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의회를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다른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시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시기가 되면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처럼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해 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 동안에 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하고 이틀 동안 회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면 방식은 비공개고 회의 방식 같은 경우 공개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라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언론 노출을 빈번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생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본인 실력을 공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아직도 이 비공개 방식을 선호하는 자체가 의아하고요. 올해 이제 보면은 이제 내년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과연 또 내년에는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이제 마지막 한감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9대 때부터 한번 다시 하는 걸로 논의를 하자. 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년이라도 이 마지막 의회 그 마지막 행감인데 내년에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계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건 여수나 광양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해서도 1대1 면담 방식이 아닌 회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회의식이 있고 서류식 1대1이 있고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9일의 기간이지만 실제 주말 이틀 빼버리면 7일이거든요. 예. 7일인데 서류 감사와 현장 점검을 4일을 하고 그 서류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3일의 정책 질의를 합니다. 네. 근데 4일의 서류 감사나 현장 점검도 실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별로 앉아서 부서별로 와서 이거 서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또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행의정 연대에서 하루에 한 2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1대1 면담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개인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있어서 네. 실제 이것을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도 그거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서류 감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질문하고 이런 것이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것은 이제 방송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3일의 정책 질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스타 의원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이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상우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예. 예전에 그 여수시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예. 책임 있는 자리에 좀 있었는데 그때 왜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들어볼까요? 공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논의가 있었죠. 예. 저는 공개를 하자 그랬었죠. 예. 의장단에서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그러면 8대부터 하자고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7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8대 들어와서 대면 방식 5일, 회의 진행 방식 이틀로 이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의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하신 거고 예. 만약 제가 있었으면은 그대로 하자고 그랬겠죠. 회의 방식으로 하자고 7일간 하자고 말했겠죠. 만약에 이제 구대로 혹시 다시 또 가신다면 어떻게? 가정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의원들이 대면 방식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류 감사 예, 그건 방식이요.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감사라는 것은 미리 서류를 받아서 본인이 네. 검토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네. 질의 내용을 준비하고 또 PT를 준비해서 또 시각화해가지고 당일날 시 정부의 질의를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대면 감사라는 것은 당일날 그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한테 이 관련 서류 가져오십시오. 당일날 서류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네. 미리미리 검토해서 당일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면 방식이거든요. 그 서류 검토라고 말씀하시는 뭐 네. 이런 건데 서류 검토는 미리 마무리가 돼 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면 방식을 하시면 안 되고 그 회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의회는 이게 기록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회의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뭐 질의 준비 같은 걸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지금 정책지원관이 13명이 계십니다. 여수시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전문위원이 8분이 계신데 거의 그분들이 보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회의 방식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는 회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광양시 의회는 지금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 회의 회의를 전부 방식하고 다? 전체를 공개를 하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양 주제 꺼내볼까요? 네. 그 저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보면은 뭐 공공기관이냐 민간 기업이냐 또 거기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많이 뭐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 예.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체 보험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지금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이 단체 보장 보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제 근로자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긴 하지만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모든 기간제도 아니고 통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294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4명으로 한 210명 정도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 보장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다른 기업보다도 훨씬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역으로 간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공무원 단체 보험이라는 것은 뭐 보통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보험을 가입해 있으면은 뭐 사망보험금 그리고 휴유장애 보험금 또 뭐 암 관련해서 보험 그리고 실손도 됩니다. 실손도 이제 뭐 실손이냐 정액이냐 이렇게 해서 뭐 다쳤을 때나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도 나오는 이런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매년 한 6억 정도로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대상인데 네. 나름대로 지금 보험도 많이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뭐 한 500여 건 정도에서 한 5억, 6억 정도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4대 보험 외에 단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뭐 본인들 이야기로는 가입 대상은 많고 보장은 좀 적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외시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보장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럼 공무원들의 복지 차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좀 나왔나요? 지금 저는 뭐 내년에 다시 이제 단체 보험을 드는데 본인들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 일정 정도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이전까지는 통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해당이 됐는데 저는 통일부서도 없어야 된다 봅니다. 광양시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충분히 가입 대상이 되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험 들 때는 네. 이
이분들을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 예.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어. 또 연말에 또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이게? 부서에서 네.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거죠. 아, 예. 변동하지 않고 예. 꾸준히 1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것조차 봐서는 이번엔 빠졌었고. 네, 그것조차도 빠졌다. 근데 그걸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광양시라는 한 기관 안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또 안 그러면 뭐 6개월 이상도 가능하죠. 예. 네, 이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약간 불만 목소리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인지는 하고 있나요, 씨가? 불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의원 그리고 직장경기부 예술단원들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분들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싶으세요? 여수시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여수시는 좀 더 여건이 좋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5억 9천만 원 정도의 그 보험금이 나간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만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네. 각 부서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단기간 근로하신 분들은 그 담당 부서에서 상해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들어야 한다면은 문제가 된다면은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들어주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상해 뭐 공제 같은 걸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다 이 상해가 났을 때 혹시 사건이 났을 때 다 비용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보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었을 경우는 결국은 시 예산으로 이 비용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좀 광양시 같은 경우는 좀 그 지평부에서 시정부에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올해 무슨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아마 다 모든 뭐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기관이 좀 앞서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민간 자본 보조 형태의 사업을 하긴 했지만 시에서 한 1에서 1월 달에 그 매실 전정 사업단이라는 일을 하신 분이 낙상을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근데 이분에 대한 이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나가지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 이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도 되지도 않고 예. 또 보험도 들고 있지 않아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마 유족들께서는 이제 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아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시 차원에서도 깊이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쯤 정리를 하고요. 이상우 의원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통해서 전남 도민의 그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수시는 순천대 의과대학, 여수 율촌면의 대학병원이라는 상생을 목표로 순천대와 협력하기로 했으나 최근에 순천대에서 동북권 대학병원 부지로 신대지구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 중에서 여수 정치권의 역할의 부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순천대 목포대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의대 신설의 속도가 붙게 된 건 맞는데 또 율촌면을 전남 의대 부속병원 율촌면에 이 병원을 세우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일치됐던 여론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게 지난 6월에 여수시하고 순천대가 상생 협약을 했고 여수시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이 율촌면에 대학병원을 설립하자는 이런 촉구 건의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유는 어떠한 여론도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 그 또한 지금 현재 대학 통합으로 의과대 신설이 목전에 왔는데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시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떤 환영의 메시지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번 통합의 과정 중에서 결국은 목포대하고 순천대에다가 각각의 의대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이 통합안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선정된 그 신대지구 대학병원 부지를 이제 무효하고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정부나 여수 시정부나 여수 정치권은 이 상황을 거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순천대 측에서는 부지를 확정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지 선정 확정은 이미 통합하기 전에 확정된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거기 율촌면은 빠져 있었던 거고.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율촌면 선정에 대해서 어떤 건의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대지구를 선정하겠다 하였지만은 예. 이것은 두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그때 선정된 부지이고 예. 통합 이후는 별도의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대지구를 무효하고 다시 재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여수시가 뭔가 공식 검토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시 차원에서? 결국은 시 정부 차원에서 해야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통합 추진위원회가 있겠지만은 예. 시 정부하고 순천대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순천대에다가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병원은 율촌면에 하자는 상생의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또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의대 유치도 동부권이랑 서부권이 좀 갈리면서 겨우 이제 대학 통합으로 봉합을 한 측면이 있는데 다시 대학병원 설립 부지를 가지고 동부권 내에서 혹은 뭐 갈등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 의대 유치는 순천대냐 목포대냐 딱 한 곳에 설치하겠다 이런 극한 대립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의 염원을 담아서 순천이든 여수든 광양이든 어느 곳에 설치해도 된다는 게 아마 우리 동부권 주민들의 염원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대학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학 통합하다 보면은 새로운 곳에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여러 이제 통합의 난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부속병원을 두 군데 설치하지 않으면은 지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논의를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게 동부권 내에서 또 어디에 설치를 할 율촌면을 것인지. 설치해도 좋지만 이게 좋고 순천도도 좋고 광양도 좋지만은 재논의를 한번 해보자. 일방적인 어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논의를 다시 할 논의를 필요가 통해서 있다. 예. 결국은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그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다시 한번 논의는 필요하다. 그걸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을 결정을 했는데 다시 또 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관련해서 뭐 후보지 관련해서 지금 분란의 씨앗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는 대학 소유의 서면 농장하고 순천에서 이야기한 신대지구 두 군데가 아마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여수 쪽에서는 율촌 지역도 후보지로 이렇게 같이 해서 다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후보지로 검토하고 정말 전남 동부권 쪽에 어느 곳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것이 정말로 동부권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좀 편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이걸로 해서 어렵게 결정된 부분이 또시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되겠다. 혹여라도 뭐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불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호님. 의원님.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또 여수시는 또 하나의 더 옵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조기현 후보 공통 공약 1호가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청사진도 두 국회의원 직접 나서가지고 조만간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동부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공통 공약 2호도 아니고 1호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께서 나서가지고 빠른 점 청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대 유치
대학 통합으로 좀 봉합이 되었으나 또 남아있는 과제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역민들에게 다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결정 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송호 광양시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늘도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는 마을, 여수 흥국상가에 자리 잡은 청년 마을 가온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거주 중인 예술인들 만나봤습니다. 네. 재즈, 힙합 이렇게 분야는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서 고민도 하고 또 여수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가온 개소식이 열렸어요. 크리스마스 페스타 현장에서 만난 청년 예술가들과 가온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을 회장 만나보시죠. 여수 청년마을 가온 이제 청년 회장으로 있는 허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온이란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온이 순우리 말로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청년마을 계획하면서 청년 예술가들이든지 청년분들이 가운데로 좀 모였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곳이 이제 청년마을 가온 마을이고요. 청년 예술가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수를 좀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일단 1기, 2기 참여자분들은 미술에 관련된 분들이 많았어요. 전시를 하시면서 각자의 뭐 손재주를 이용해서 저희가 창업과 관련돼서 연계를 좀 도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3기를 좀 다르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백경공 대표님은 드럼을 하셨었고 저는 이제 보컬을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이런 음악인들을 좀 한번 만나보자, 또 개소식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번에 멋있는 공연을 한번 꾸려보자 하고 계획한 부분이 있죠. 가온의 목표는 지방 도시들이 사실 청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실제 참여자분들한테 창업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여수의 예술적인 문화를 발전시키자.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싱어송라이터 버드나무 소년 유선준입니다. 네. 제가 버들유씨라서 예, 버드나무 소년이라고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전에 지어가지고 그때는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마을에 왔으니까 청년이네요. 예. 유선준 엄네라고 검색하시면 예, 제 대학가요제 음원이 나옵니다. 예. 저는 재즈하는 신최고영진입니다. 최근에 친구들이랑 아까 같이 공연한 친구들이랑 시작했거든요. 채널이 동미클럽이라고 동쪽의 아름다운 뭐 그런 그걸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럼본 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학교 때 관악부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도 그 같은 악기를 하거든요. 트럼본 전공하게 되고 저도 그 관악부 때는 유포늄이라는 악기를 불다가 이제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나 계속 하고 싶어서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전공하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트럼본 연주자들이 많나요? 네,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알게 되고 이런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고윤슬이고요. 윤이 나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강화도이고 강화도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한 달살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정착하게 돼서 지금 4년 차로 살고 있고 좀 여행 다니면서 연관 받고 그걸로 앨범 만들고 공연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슬이라는 곡을 네. 들려주셨어요. 네. 여수 바닷가에서 직접 녹음을 해서 들려주시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기 예술섬 장도 그쪽에 보니까 사람들 막 맨발로 바다 막 걷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좀 들고 다니면서 뭐 라이브 같은 것도 녹음하거든요. 그렇게 앰비언스도 따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11월 28일 정오에
윤이 나는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될 예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 힙합 프로듀서 겸 DJ로 활동 중인 DJ 티즈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또 디제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좀 새로운 경험 좀 해봐. 네. DJ의 매력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이 많았고 저는 항상 공연을 하면서 좀 그 관객들이나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았고 궁금해하는 눈빛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같이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수로 가야겠다, 또 가온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 컨셉의 청년 마을들이 있지만 이 여수 가온 청년 마을은 지금 예술가들을 위해서 조금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특히 이번 컨셉이 음악이어서 재즈, 힙합, DJ 이렇게 그 포지션 된 분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힙합 위주의 장르를 좀 하고 있고 이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도 좀 신선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여수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평소 색깔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또 오늘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일단 여기 가온마을 이제 모집할 때 여수라는 새로운 낯선 곳과 이제 낯선 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설레이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던 같이 원래 있던 거를 좀 더 발전을 시키던 그런 걸 얻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 자신 또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오게 돼서 나머지 이 네 분들을 처음 뵀는데 일단 색소폰은 사실 되게 가까운 악기여서 그런데 일단 디제잉 하시는 분은 진짜 제가 처음 뵈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재밌었어요. 아까 공연할 때도 너무 재밌고 뒤에서 저도 막 점프 뛰면서 막 놀기도 하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이 두 분은 공연 때 같이 했었거든요. 오늘 공연할 때 두 분 장르가 너무 다르기도 했고 서로 제가 노래를 들었을 때 여기에 트럼본이 같이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릴 만한 곡이겠다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지만 이제 맞춰봤을 때 제가 그래도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오늘 공연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컨셉 자체가 좀 예술가들 위주인 것도 조금 경쟁력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카페 가온도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런 좀 공간이 있는 거? 대표님이 사랑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 자연스럽게 좀 모이게 되고 거기 안에서 좀 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좀 그런 좀 거점이 있는 것도 조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여기가 어쨌든 흥국상가라는 상인회 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마을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여기만의 좀 경쟁력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와서 느낀 거는 이제 평소에 여수에 와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쪽에 살아서 꽤 멀어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되게 맛있고 다들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음식도 맛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갈등이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근데 또 여기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났으니까 말도 붙여보고 싶은데 또 시간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이 3주는 좀 짧지 않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개소식이 있어가지고 공연이 잡혔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작업도 하고 좀 이렇게 몸보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고 왔는데 다들 이제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이제 점심 정도만 먹고 와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노래도 맞춰보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2주가 갔으니까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재밌는 일 많으니까 그때 또 기회가 되면은 불러주시면 또 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고 게장 먹으러 또 내려올게요. 가온을 어떻게 기억하실 거예요? 가온이요? 네. 저는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따뜻한 공간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사랑방. 가온 딸기라떼가 맛있다. 복합 예술 공간이다. 가온을 항상 갈 때마다 아까 사랑방이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의원님 여기 흥국상가 그 상인회 분들
진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이제 대표님도 음악을 하셨던 분이니까 약간 문화적으로 이제 꽃피울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여수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26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의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